여기서 사기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척시 부인의 팔다리 사지를 다 절단을 합니다. 사지를 절단하고요. 사지를 절단할 뿐만 아니라 네. 감각을 앗아갑니다. 감각을 앗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눈을 뽑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혀를 잘라서 말을 하지 와, 못하게 너무 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에 뜨거운 김을 쏟아부어서 수증기 뜨거운 이제 김으로 그을려서 청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지도 못하고 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생존 본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몸뚱이로 느껴진 촉감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돼지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동서영의 리더십 고전을 읽는 시간이죠. 사마천의 사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은 본기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다룹니까? 오늘은 사기 본기 중에서 네. 여태후 본기를 읽을 겁니다. 즉 여태후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여태후 이 본기에는 황제 이야기를 다룬다고 들었는데 태후의 이야기가 나온다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태후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소제목 VIP 제로 여태후. VIP 제로. 네. 보통 VIP라고 하면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그렇죠. 어떤 줄임말이지. 행사나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뜻하죠.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에서 보고서에 VIP라고 이제 쓰면 대통령이죠. 대통령 혹은 국가의 다른 정치들에서는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뜻하죠. 때로 어떤 나라에서는 보통은 VIP가 한 명인데 VIP 1, VIP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특이한 나라들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여태우는 VIP 1 혹은 VIP 2가 아니라 VIP 제로다.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의 네. 아내가 바로 여태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유방은 원래 빈한한 집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리고 딱히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허세는 굉장히 이제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태후 이름이 여치입니다. 성은 여시고요. 치는 꽁치자인데요. 이 여치의 집안은 꽤 괜찮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즉 유방이 장가를 잘 든 거죠. 한량 기질에 칼이나 좀 쓸 줄 알고 건들건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랬던 남자. 그래서 사람들 주변 남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설에서는 이 사람이 술집에 가면 늘 외상술을 먹어도 외상술을 준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야! 한잔하자! 이렇게 하면서 너 잘 살고 있냐?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호쾌하고 잘 놀고 이러니까 형님 따거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 한 명 외상술 주면 장사가 더 잘 된다 했던 거죠. 그러나 반면 이 여치의 집안은 유방과 달리 건실하게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유방이 그 집에 장가를 들게 됐는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유방이 여치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장인 될 사람이 이 친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될 상이다. 혹은 이 친구 아주 성공할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몸에 대단한 기운이 있구나. 이 친구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내 사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방이 어떻게 했냐.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거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입니다. 그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군요. 하니까 네. 제발 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와, 장인이. 예, 장인이 제발 저의 사위가 되어주세요라고 애원해서 그 집안이 결합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일설에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이 여치가
소문이 별로 안 좋은 남자잖아요. 보통 여성들 입장에서는 좋아하기 힘든 남자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네. 아빠가 자꾸 너는 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고는 아빠랑 유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숨어서 듣고 있다가 자꾸 거절하니까 요즘 말로 킹 받은 거죠. 네, 열 받아서 네가 뭔데? 네,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딱 나타나서 네. 야, 너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단판을 지어서 뭐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섞여 있지만 확인할 네.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방은 가난한 집안에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호걸 스타일의 그런 남자였었고, 그리고 그와 결혼했었던 여치의 가문은 부유하고 견실한 집안이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남편이 음. 아주 배포가 커요. 음. 가진 것은 없지만 배포가 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광경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딱 자려고 이제 밤에 이제 다 옷 갈아입고 잠옷을 갈아입고 딱 누웠는데 네.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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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러면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옵니다. 띵동 띵동 빰빰빰 빠바바바바 이러면서 노래. 이제 밖에서 노래 소리 들리고 별빛이 흐르는 재수 씨, 형수님 이러면서 이제 술에 떡이 된 남편을 남편 이제 친구들. 부축해서 딱 오면서 그러면 이제 술에 떡이 된 남편이 와서 그래 고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님 그러면 오늘 쉬시고요. 야 무슨 소리야?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형수님 계신데 아이고 형수님 힘드시게 왜 그러세요? 야 무슨 소리야? 이리 들어와. 이러면서 여보 김치찌개 계란말이 좀 내와.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한 잔 더 하는 술판이 벌어지는 거죠. 술판이 벌어지는. 네. 요즘은 그렇게 강 큰 남자가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일들이 그런 풍경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네. 유방이 아마도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여기서 과장이란 건 띵동띵동 아파트 그리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살림살이를 틀어지고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대체로 아내가 하곤 합니다. 창업자들의 주변에는 대체로 그런 배우자들이 있곤 하죠. 네. 그러다 보니 유방의 부하들 중에서도 이것은 이제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유방의 부하들 중에서도 유방과 비슷한 성정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방과 비슷하지 않은 성정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유방은 술을 좋아하고 아주 호걸 스타일이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나라를 만들 수 없죠. 술은 한 방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정석적이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술에 취한 상사와 대화하기 힘들 때는 상사의 아내와 의사소통을 할 때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메신저 이런 것들을 써서 소통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서찰을 막 하루에 막 몇십 통, 몇백 통씩 주고받을 수도 전령을 보내서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죠. 형수님, 형님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랑 누가 부부야라고 오해할 만큼 형수님과 연락을 긴밀하게 하는 부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형님은 늘 술에 취해 계시니까. 그러면서 형수님도 이 친구는 남편과 기질과 성정은 안 맞지만 이 친구를 관리하고 곁에 두는 것이 우리 남편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만. 아주 잘 관리하면서 옷도 이제 때철에 따라서 옷도 선물해 주고 남편 넥타이 살 때 이 친구 넥타이도 같이 쇼핑해서 한번 잘해봐. 그러면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남편의 동생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안주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황제가 됐으면 이제 황후가 된 거죠. 네. 이제 이 여치가 황후가 되었는데 세상에 이 못 믿을 것이 남자인 겁니다. 물론 현대의 윤리적인 기준과 고대의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면서 삶을 공유하고 살림을 일구어왔던 조강지처가 있는데 그런데 조강지처는 나이가 들고 미모가 쇠락하고 네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젊고 어여쁜 여자의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어. 여러 후궁을 두는데 특히나 척시성을 가진 후궁한테 유방이 완전히 빠졌어요? 빠진 거죠. 아이고. 예, 빠진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척시성을 가진 척후궁, 척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여태우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네가 후궁을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참는다. 근데 뭐 후계자를 저 척시의 아이를 후계자로 삼는다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았는데 예. 정말 여태우의 입장에서 천만다행으로 결국 유방 사후에 여태우의 소생이 이제 황제가 됩니다. 다음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황후에서 이제 태후가 된 거죠. 네. 조선식으로 하면 대비마마가 된 거죠. 근데 태후가 되었을 때 정말 이 여태우가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척시죠, 척시. 후궁. 예, 세상 미운 척시.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던 그렇지. 나쁜 니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진짜 잔인하게 한다면 뭐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은 감옥에 가둡니다. 후궁들만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중국의 역사에서도 중국 역사 특히 사기에도 읽어보면 현대인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그 상상하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잔혹한 형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기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척시 부인의 팔다리 사지를 다 절단을 합니다. 사지를 절단하고요. 사지를 절단할 뿐만 아니라 감각을 앗아갑니다. 감각을 앗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눈을 뽑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혀를 잘라서 말을 하지 못하게 너무 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에 뜨거운 김을 쏟아부어서 수증기 뜨거운 이제 김으로 그을려서 청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생존 본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몸뚱이로 느껴지는 촉감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돼지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요즘 돼지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돼지는 인분을 먹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다가 이제 똥더미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더럽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생존 본능만 남아서 돼지들이 먹는 인분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게 일종의 이게 사기의 표현으로는 인간 돼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황제가 왔을 때 이제 그 태후가 보여주는 거죠. 저거 뭐가 보이냐 할까요? 당연히 돼지우리니까 그리고 이제 꿈틀꿈틀 기어가면서 똥을 먹고 있으니까 돼지 아닙니까 태후마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것이 바로 척과 고 계집애요라고 한 겁니다. 그 황제가 이걸 보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라도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황제가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15 어린 정도 되거든요. 중학생 정도? 예, 그러니까 고대에는 물론 성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대의 하도여잖아요. 10대잖아요, 몸이 정신이나.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고 나는 이제는 어머니가 너무 무섭다. 나 황제로서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황제로서는 업무를 파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음악 듣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제가 그 황제가 이를 뒤안시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린 아들의 뒤에서 섭정을 하던 태후였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황제가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권력을 다 잡으면서 무슨 일까지 벌이냐. 황제 밑에 각 지역의 왕들을 임명하는데 자기 집안 사람, 여씨 집안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하들이 결사반대합니다. 왜냐? 한고조 유방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해보니 여러 나라들이 갈라지면 결국은 싸운다.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할 때는 오직 유씨만이 왕이 될 수 있게 하자라고 하고 이 맹약을 깨트리면 천하가 합심해서 격퇴하자라고 했는데
어찌 여씨를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했는데 다른 눈치 빠른 신하들이 야, 니 말 조심해라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결국 여씨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나라가 이 여씨 천하가 되는 거예요. 유씨의 천하가 아니라 여씨의 천하가 되면서 이 사람이 해제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데 해제가 이 황음방탕한 생활도 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몇 년 못 살아요. 한 20서너 정도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 때도 계속해서 여씨가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코드 VIP 제로가 된 거죠. 명목상의 VIP는 황제이지만 네. 아무도 진짜 VIP를 황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태우가 VIP 위에 있는 VIP, 와. VIP 제로가 되어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VIP 제로라는 표현도 좀 신선합니다. 그런데 이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집권한 세력은 사람들 또 우리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우리 역사에서도 이 소위 3S 정책이라고 불렸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태우도 이런 뭐 3S 정책 같은 뭐 특별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여기서 사마천의 평가가 참 주목할 만한데요. 네. 사마천은 여태우 본기에서 여태우의 잔혹성 혹은 비정상적인 권력 취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술합니다. 근데 제일 끝날 때 평가는 여태우가 다스리던 때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등 따쓰고 배불렀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태우가 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가혹한 형벌. 가뜩이나 진나라 때의 가혹한 형벌을 한고조 유방이 많이 줄여서 소위 약법 3장을 실행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벌이 언제나 가혹한 거죠. 특히나 법령을 단순하게 하다 보면 지방관들, 법 집행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한 형벌을 아주 간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대사면령도 여러 번 내리고 벌을 가볍게 했어요. 그리고 태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업 장려 정책을 벌인 거죠. 고대의 산업의 기반은 가장 핵심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농업.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대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식량의 생산량이 늘었어요. 태평성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태후가 유방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정무감각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태우는 잔혹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 우리가 유방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았었잖아요. 네. 그런 상상에는 저의 이런 이제 사기에서 나온 이런 평가들이 일조를 했던 것이죠. 남편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늘 퍼주기만 하고 늘 쓰기만 하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한 번도 가장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사실 나라 망하는 거죠. 그나마 정무 감각이 있는 비선실세라고 할까요? 코드 제로 여태우가 있어서 나라가 유지됐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정당한 권력이 아니고, 그렇죠.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봐도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후가 펼쳤던 정책들은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태우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쥐고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운 것들을 좀 많이 걷어주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정적들도 이게 숙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태우가 했던 것이 있는데요.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법령을? 예, 법령을 정비한 어떻게 거죠. 정비했어요? 한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유교적인 이념에 기반하는 한나라 초기의 체제를 만드는데 유방은 얼마 그것을 하지 못하고 갔어요. 여태우가 그런 것들을 쭉 이어받아서 사람들을 잘 쓴 것이죠. 세금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여태우의 통치가 잔혹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통치 능력은 있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왕 첫 이제 태조가 죽고 나서 사후에 나라가 와르르 멸망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해제가 어떤 면에서는 진시황이나
한고조 유방에 비해서 한 나라 새로운 어떤 한 나라의 개창기를 이끌어가기에는 멘탈이 좀 약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만약 여태우가 없이 해제가 황제로 15세의 황제가 되어서 그냥 쭉 갔으면 한나라가 마치 진시황 사후의 진나라처럼 순식간에 붕괴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태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력한 권력을 잡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와. 덕분에 이후에 또 길게 아이러니하네, 이어진 그것도. 한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역사에 아이러니가 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영원한 권력은 없잖아요. 여태우의 권력은 어떻게 저물게 됐습니까? 예, 결국 여태우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요직에 여기저기 임명한 이유, 네. 꽂아넣은 이유는 내가 죽어도 내가 사망해도 이 이후에 여씨의 천하를 계속해서 가게 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여태우가 사망한 이후에 한고조 유방의 뜻을 따랐던 이른바 유씨의 충신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순식간에 얼마 가지 못하고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보통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 때문에 우리가 되게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장치들일수록 벽돌 한 장만 빼면 전체의 구조가 와르르르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은폐해두었었던 PC 카톡의 백업 내용이 공개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별것 아닌 한 가지 내용만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거짓말 위에 거짓말, 거짓말 위에 거짓말 했던 것들이 쭉 쌓여서 거짓의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벽돌 한 장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여태우가 정치적인 반대파를 숙청했고 여씨 집안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웠지만 역시나 여태우의 천하도 여태우 사망 후에 얼마 가지 않고 바로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네. VIP 제로의 영원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기를 계속해서 읽어왔는데요. 네. 사기 읽긴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 12월이잖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 달. 12월이면 네, We wish you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네. 함께 읽을 수 있는 제가 사랑하는 작가와 책을 좀 골라서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 현재 어떤 날이고 또 어떤 날이 되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독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